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올해 32, 결혼한 지 7년이 됐죠. 남편 준호와 5살 아들 민준이와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데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회사가 완전 재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날은 시부모님의 금혼식이었어요. 결혼 50주년. 정말 큰 날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석 달 전부터 금혼식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금혼식은 크게 해야지. 친척들 다 불러서 제대로 해야 해. 그때부터 제 일이 시작됐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준비를 맡기셨어요. 지연아, 너 집에서 일하잖아. 시간 많지? 엄마 좀 도와줘. 시간이 많다니요. 재택근무가 노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들 아침 먹이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했어요. 미팅도 있고 보고서도 써야 하고 클라이언트 이메일도 답해야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냥 집에 있으니까 한가해 보이는 거예요. 금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먼저 레스토랑을 예약해야 했죠. 부산에서 제일 좋다는 한정식 집에 전화했어요. 80명 예약이요. 다음은 초대장이었어요. 디자인도 제가 했어요. 포토샵으로 밤새 작업했죠. 우리 금혼을 축하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예쁘게 넣고 시부모님 젊은 시절 사진도 스캔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한복이요. 시부모님 한복은 물론이고 온 가족 한복을 맞춰야 한다고 하셨어요. 남편 준호 것, 제 것, 민준이 것, 그리고 큰오빠님 가족 것까지요. 총 7벌의 한복을 주문했어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낮에는 회사 일하고 밤에는 금혼식 준비하고요. 남편 준호가 좀 도와주긴 했어요. 초대장 봉투에 주소 쓰는 일 같은 거요. 하지만 대부분은 제 몫이었죠. 큰오빠님은 뭘 했냐고요? 돈을 보내셨어요. 50만 원이요. 금혼식 축하드립니다. 바쁜데 이거라도 보탭니다. 그게 다였어요. 큰오빠님은 서울에서 스타트업 CEO로 일하세요. 큰언니 수진 씨는 의사고요. 둘 다 엄청 바쁘시죠. 금혼식 당일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갈비찜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갈비찜은 저희 집 갈비찜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레스토랑 음식도 있지만 제 갈비찜을 꼭 내고 싶다고 하셨죠. 갈비 5kg를 삶고 양념하고 졸였어요. 3시간이 걸렸죠. 그 사이에 민준이도 깨워서 씻기고 한복 입히고요. 제 화장은 차 안에서 간단히 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벌써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갈비찜 찜기를 들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손님들 맞이했죠. 큰오빠님과 큰언니는 1시간 늦게 오셨어요. 아,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길이 막혀서요.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수진이 병원 일 바쁘지? 큰언니는 예쁘게 화장하고 오셨더라고요. 명품 한복도 입으시고요. 시어머니가 연신 칭찬하셨어요. 수진이 너무 예쁘다. 우리 큰며느리 최고야. 저요? 저는 부엌과 홀을 오가며 음식 나르고 있었어요. 갈비찜 찜기가 무거워서 손이 아팠어요. 머리도 흘러내렸고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80명의 손님들이 자리에 앉으셨죠. 시아버지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금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와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돼서 기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마이크를 잡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우리가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우리 집은 큰아들 민수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갈비찜을 옮기고 있을 때였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큰 찜기가 흔들렸고요. 민수는 장남이니까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을 민수한테 주기로 했어요. 다들 축하해주세요. 80명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로요. 갈비찜 찜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찜기가 덜컥 소리를 냈어요. 큰오빠님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큰언니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화장이 지워지면 안 되니까요. 다시 홀로 나왔을 때 손님들이 갈비찜을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이 갈비찜 진짜 맛있네. 누가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우리 작은 며느리가 만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만들었다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저는 설거지를 도왔어요. 레스토랑 직원분들과 함께 접시를 닦았죠. 큰언니는요? 손님들과 사진 찍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다음 주 화요일에 내가 병원 가는 날이야. 정기검진이거든. 너 나 좀 데려다 줘. 저는 운전하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날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미팅? 너 집에서 일하잖아. 미팅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집에 있으면서 컴퓨터만 보는 거 아니야? 그때였어요. 뭔가 제 안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재운 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난 7년을 계산하기 시작했죠. 7년이요. 2555일이요.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갔으니까 365일이에요. 하루에 3끼를 만들었으니 2555끼의 밥을 지었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간 것. 일주일에 한 번, 7년이면 365번이에요. 명절 준비. 설날, 추석, 1년에 2번, 7년이면 14번이요. 한 번에 사흘씩 준비했으니 42일이에요. 돈도 계산했어요. 매주 반찬 사가는 비용 10만 원. 1년이면 520만 원, 7년이면 3,640만 원이에요. 명절 선물, 용돈, 병원비 다 합치면 약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엑셀 파일에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항목별로요. 그리고 프린트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 준호가 출근하고 민준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였어요. 저는 가방을 샀어요. 제 옷 몇 벌, 민준이 옷, 세면도구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준호 씨, 저는 지금 대구 친정에 갑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제 금혼식에서 시어머니께서 집을 큰오빠님께 준다고 하셨죠? 그건 시부모님의 권리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급가정부가 아니에요. 집을 받는 사람이 책임도 져야죠. 저는 7년 동안 제 역할을 다했어요. 이제 큰오빠님과 큰언니가 하실 차례예요. 제 휴대폰 번호는 당분간 받지 않을게요.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하겠습니다. 지연.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저는 집을 나섰어요.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대구로 향했죠.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제야 울었어요. 엄마. 그날 저녁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준호였죠. 1번, 2번, 3번.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편지 왔어. 집에 와, 얘기하자. 다음은 시어머니였어요. 지연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와.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죠. 민준이와 함께 대구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요. 캡션은 간단했어요. Finally having me time. 첫째 날이었어요. 전화가 20통 왔어요. 준호 10통, 시어머니 10통이요. 문자도 30개나 왔죠. 시어머니. 지연아, 내가 배가 아파. 미역국 좀 끓여서 가져와. 네가 끓인 미역국이 먹고 싶단 말이야.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답장이었죠. 어머니, 저는 지금 대구에 있어요. 오빠님께 부탁하세요. 오빠님이 이제 집 주인이시잖아요. 집 주인이 부모님 음식 챙기는 게 맞죠. 둘째 날이었어요. 전화가 30통으로 늘었어요. 이번엔 큰언니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큰언니. 지연아, 나 수진이야. 내가 지금 수술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시댁에 못 가거든? 너 좀 들어가 줄 수 없어?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는 남겼죠. 언니도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 받으실 거잖아요. 제가 왜 가야 하나요? 셋째 날이었어요. 준호가 대구까지 왔어요. 친정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죠.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나가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지연이는 지금 마음 정리 중이야. 좀 기다려줘. 준호는 문 밖에서 소리쳤어요. 여보, 나와.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우리 집안이 지금 난리야. 저는 창문으로 남편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죠. 넷째 날 새벽이었어요.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죠. 여보, 엄마가 쓰러졌어.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 당뇨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셨대. 지금 병원이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이야. 지금 당장 와야 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오빠님은 어디 계세요? 형님? 형님한테 연락했는데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대. 그럼 큰언니는요? 수진 누나도 오늘 수술 잡혀있대.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가세요. 뭐? 나? 나 혼자? 네, 당신 어머니잖아요. 아들이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엄마가 너를 찾으셔. 네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한대.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이제 그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며느리 대접을 받지 못하는 며느리는 며느리 역할을 할 이유가 없죠. 지연아. 그리고 오빠님께 전화하세요. 집 받으신 분이 책임도 지셔야죠. 권리가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법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날이었어요. 전화가 73통까지 늘어났어요. 시어머니, 준호, 큰오빠님, 큰언니, 심지어 시아버지까지요. 큰오빠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연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재산 문제는 부모님 결정이잖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저는 답장했어요. 오빠님, 재산은 부모님 결정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누가 부모님을 모실지도 결정하셔야죠. 집 받으신 분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7년 동안 2,555끼의 밥을 지었어요. 365번 병원에 모셨고요. 5천만 원을 썼어요. 이제 오빠님 차례예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여보, 나 학급 수업도 못하고 병원에 있어. 엄마 간호하느라. 형님은 하루에 30분씩 오시고 수진 누나는 어제 한 번 오셨어. 그렇군요. 엄마가 네 갈비찜이 먹고 싶대. 병원 음식이 맛없대. 그럼 사드리세요. 배달앱 있잖아요. 그게 엄마가 네 손맛을 찾으셔. 저는 안 가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엿새째 되던 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약하셨어요. 지연아, 엄마야. 네, 어머니.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집에 와, 응?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정말로 뭘 잘못하셨는지 아셔야 해요. 그게 재산 때문에 화났지?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재산은 어머니 것이에요. 누구한테 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를 무급 가정부 취급하신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뭐? 어머니, 제가 7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회사 일하면서 매주 시댁에 갔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병원 모시고 다녔죠? 제가 재택근무한다고 한가한 줄 아셨죠? 저는 매일 9시간씩 일해요. 클라이언트 미팅도 있고 보고서도 써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줄 아셨잖아요. 그리고 금혼식이요. 제가 혼자 준비했어요. 초대장 디자인하고 한복 주문하고 갈비찜 만들었죠. 큰오빠님은 50만 원 보내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큰언니가 예뻐서 왔다고 칭찬하셨죠. 저는요? 저는 부엌에서 땀 흘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미안하시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첫째, 금혼식 때 80명 앞에서 재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다시 말씀하세요. 제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요. 그건... 둘째, 저한테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제가 뭘 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알았어. 셋째, 재산 문제를 다시 생각하세요. 집을 오빠님께 주시려면 오빠님이 어머니를 모셔야죠.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나중에 간병비로 쓰시든지요. 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지연아, 어머니, 저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시원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시댁에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직접 전화하셨죠. 지연아, 아버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중재할게. 집에 와. 저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오빠님과 큰언니도 꼭 참석하셔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실천하셔야 해요. 알았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친정에 맡기고 혼자 갔어요. 시댁 거실에는 모두가 모여 있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준호, 큰오빠님, 큰언니까지요.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이틀 됐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자, 우리 가족들아. 오늘 모인 이유는 알지? 지연이가 지난주에 집을 나갔어. 어머니 금혼식 때 재산 문제 때문이야. 큰오빠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우리가 얘기 좀 하자. 집은 부모님 것이잖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프린트한 엑셀 파일이었죠. 오빠님, 이거 보세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건 제가 7년 동안 시댁을 위해 한 일들이에요.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모두가 서류를 봤어요. 2555끼의 식사, 365번의 병원 동행, 14번의 명절 준비, 총 5천만 원의 지출이에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5천만 원? 네. 반찬값, 선물값, 병원비, 명절 비용 다 합치면 그래요. 큰언니가 말했어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큰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언니, 그럼 언니는 뭘 하셨어요? 나? 나는... 언니는 1년에 설날, 추석 2번 오셨어요. 한 번에 4시간씩요. 1년에 8시간이에요. 저는 1년에 365시간이었어요. 큰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오빠님은 금혼식 때 50만 원 보내셨죠? 저는 300만 원어치 일을 했어요. 시간과 노동력을 계산하면요. 큰오빠님이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집은 오빠님께 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하는 사람은 저고 혜택 받는 사람은 오빠님이에요. 이게 공평한가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으셨어요. 지연아,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네 말이 맞아. 아버님, 저는 집이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존중받고 싶어요. 제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재택근무한다고 한가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직업인이에요. 제 일도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어머니,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알았어. 민수도 수진이도 바빠서 못 와. 오는 건 준호뿐이었어. 그런데 준호는 너만큼 잘 못 챙겨주더라. 그때 알았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큰오빠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지연아, 형이 미안하다. 나도 너무 바빠서 부모님께 소홀했어. 큰언니도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여러분,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요.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스템이요. 시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첫째, 집 문제를 다시 논의해 주세요.
집을 오빠님께 주시려면 오빠님이 부모님을 모시셔야 해요. 아니면 집을 지금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누가 부모님을 실제로 돌봤는지 보고 결정하세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둘째, 저한테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해주세요. 금혼식 때 오셨던 분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게, 지연아. 셋째, 제 일을 존중해주세요. 재택근무는 노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직장인이에요. 제 미팅, 제 마감일이 있어요. 갑자기 병원 가자고 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 준호를 봤어요. 준호 씨, 당신도 변해야 해요. 준호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나? 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 착해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재를 못해요.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줘야 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당신과 저, 민준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를 제대로 못 지켜줬어. 알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는 80명의 금혼식 하객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작은 며느리 지연이가 7년 동안 저희를 정말 잘 모셨어요. 금혼식도 혼자 다 준비했고 매주 반찬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요.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집 문제를 다시 정리하셨어요. 일단 집은 시부모님이 계속 가지고 계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누가 실제로 부모님을 돌보는지 보고 그 사람이 집을 상속받기로 했죠. 큰오빠님과 큰언니도 태도가 바뀌셨어요. 한 달에 2번씩은 꼭 내려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를 나눠서 내기로 했죠. 6개월이 지났어요. 시댁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 일을 존중해 주세요. 갑자기 병원 가자고 안 하시고 미리 일정을 여쭤보세요. 지난주에는 시어머니께서 제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갈비찜을 만들었죠. 지연아, 네 갈비찜 비법을 배우고 싶어. 나도 만들어 볼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비법은 사랑이에요. 준호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줘요. 시어머니께서 무리한 부탁을 하시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말씀하세요. 어머니, 지연이는 지금 일이 바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오빠님과 큰언니도 자주 오세요. 어제도 부산에 내려오셔서 시부모님과 저녁 드셨어요. 큰언니가 말씀하셨죠? 지연아, 내가 그동안 너무 무책임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올게.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부모님, 큰오빠님 가족, 우리 가족까지요.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제 도움 없이 혼자 하셨대요. 지연이 쉬어. 엄마가 오늘은 해볼게. 식사하면서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두 모이니 좋구나. 저는 민준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랄 때는 다를 거예요.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요.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아, 고마워. 네가 엄마를 깨우쳐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그때 집 나간 거? 저는 웃었어요. 전혀 안 해. 그때 나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똑같이 살았을 거야. 나는 계속 참았을 거고 너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을 거고. 그래도 가족이 깨질 뻔했잖아. 아니야. 오히려 제대로 된 가족이 됐어. 진짜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거야.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재우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내일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일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73통의 전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때로는 떠나야 해요. 떠나야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때로는 떠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시댁과의 관계도 좋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요. 오늘도 저는 일했어요. 제 일이요. 제가 사랑하는 마케팅 일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죠.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병원 갈까요?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네 일정 먼저 확인해. 바쁘면 안 가도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새로운 관계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요. 73통의 전화가 제게 가르쳐 준 건 이거예요.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